따라란 따라라라란. 자, 1시간을 이렇게 해놓고 봐서 그 중간에 한 30분에 끊었다가 다시 할까 봐요. 이게 1시간짜리를 영상을 파일을 보내니까 얘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30분 되면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이해 라디오 6월에 드디어 지금 2달 만에 만나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허브가 생기면 안 됩니다. 잘 지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바쁘다 현대사회를 살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가 또 1시간 또 타이트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여기 안에다가 이제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부어놓고 하나를 그냥 뽑을까요? 그럽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이번에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쓴 거를 저번에 다 혜인님이 뽑으신 거를 썼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짜잔. 너 자신을 알라. 드디어 예끼님의 저의 그 문장이 나왔군요. 문장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유교 사회에서 유교교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를 또 안 했어요. 그쵸. 인사를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해 라디오의 예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해 라디오의 혜이입니다. 근데 저희 오늘 안 쓴 거 알죠? 뭘? 예해 라디오 원래 썼었어야 되는데. 예해 라디오. 이게 우당탕탕 단발성이라서 맨날 이제 까먹어요.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예끼 혜이 예 라디오 이제 다음 회차 시작합니다. 네네. 6월 이제 6월입니다. 네. 이제 저거 예끼님께 뽑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왜 이런 걸 선정하게 됐는지 그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우리? 너 자신을 알라. 일단 이 문장이랑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선택을 할 때 얘기할 거리가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얘기할 거리는 내 얘기는 정말 끝이 없게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이라면 자기 얘기는 막 정말 끝없이 하는데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얘기. 근데 그거를 알고 모르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극히 분량 중심의 분량을 위해서 선정된 문장입니다. 근데 진짜 대명제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그렇죠. 너무 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심오한 그런 주제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네 안 했네 막 요즘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이 오가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는 그렇죠?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왜 이렇게 떨어지시죠? 너무 아침입니다. 그죠? 저도 지금 순간 느꼈어요. 저의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 너무 아침이에요. 지금 아침 10시 반입니다. 이게 물론 10시 반이면 우리 현대인이라면 충분히 일상을 시작하셨을 시간이겠지만 저희가 지금 다급하게 지금 스튜디오에 오느라 지금 운전하고
파킹하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 스튜디오를 이제 공간 공유로 대관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런 장점들에 저희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홀린 듯 지금 맞습니다. 20분을 써버렸죠. 혼미합니다. 그래서 혼미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공간이 계속 많아져야 돼요. 그쵸. 이렇게 좀 공유 공간을, 왜냐면 이런 조명이며 카메라며 마이크며 이런 것들을 개인이 다 구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점점 더 공유 이코노미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너무 잘 돼 있어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오토바이 지나간 소리 여기서 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주 조용하고 네. 딱 이렇게 녹화하기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지원해주신 이 성남시 로고를 우리 여기에 박아야 되나 지금? 박아도 되나요? 그렇죠.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들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네네네. 너 자신을 알라. 혹시 자신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저 자신을 아는 거에 대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게 네.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를 안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나를 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다. 그리고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제 알고 있던 나와 오늘 알고 있는 나와 내일의 내가 분명히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불가능한 명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네.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원래는 되게 알고 싶었어요. 늘 나는 누구인가. 우리 그 모든 청소년 철학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대명제 이 시작을 정말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찾아가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한테 경험은 결국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했던 건데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고 나니 내가 변하고 그래서 나를 안다라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면 나를 아는 것보다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나를 좀 잘 기록해 놓는 거? 그래서 저는 또 예거진 작업을 하면서 날 아는 거를 편하게 포기하게 됐습니다. 네? 더 알게 된 게 아닌가요? 더 알기도 하지만 그냥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현재의 나를 조금 더 느끼려고 많이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계속 살다 보니 나라는 게 진짜 많이 변한다는 걸 느끼거든요. 맞아. 그리고 이제 내가 몰랐던 나 이런 모습을 지금 막 몇 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됐을 때도 자꾸 알게 되고 그래서 되게 이게 끊임없이 나한테 질문을 해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알기가 어려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근데 지금도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없으면은 참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표류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것마저 없으면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제 끝없이 막 방황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들이 그렇지만 뭔가 답이 없는데 자꾸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런 딱 명제에 주어졌을 때 그래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 뭐지? 막 이러면서 맞아요.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분명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만약에 그때는 이제 뭐 만약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은연중에 나의 모습 그걸 이제 자기가 스스로 보게 되면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한가 아닌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의식하는 나랑 의식하지 못하는 내가 있는데 맞아. 의식하지 못하는 나도 사실은 나인 거인 거죠. 근데 그거를 아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대한테도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도 질문을 던지면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MBTI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맞아. 이제 그 16가지로 자기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것도 보면은 사회적인 나의 MBTI와 내 그냥 개인적인 MBTI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MBTI 이런 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 명제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그 형태를 계속 변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막 혈액형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맞아요. 나는 어떻다 이런 거를 사실 알고 맞아요. 싶은데 그거를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우리도 계속 쪼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뭐 MBTI가 어쨌든 이런 게 순기능이 아닐까? 네. 물론 이제 뭐 다른 역기능도 많지만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거 생각할 틈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옛시대의 이런 명제를 생각해낸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런 것을 몸소 그쵸.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간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왜 클래식은 진짜 영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고민해봤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잠이 안 깼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되게 깊은 사유를 요구하는 그런 그 건덕지를 계속 이 문장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어쩌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도처에 널려있는 질문인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은 사실은 이거를 향하는 과정이 아닐까. 네네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글씨를 삐뚤삐뚤 쓰는 예끼님도 자신이고 나 그렇죠, 자신이고 그렇죠. 이 아침에 잠이 안 깨는 그렇죠. 예끼님도 자신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또 알아간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에 반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그 언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받는지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거를 찾아가느냐가 제일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How to 그쵸. 어떻게 나를 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거든요. 나 자신을 안다는 게. 왜냐면 내가 계속 변하니까 나의 그런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내가 나를 좀 알라치면 나 이런 사람인가 알라치면 내가 변해서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막 이런 물을 계속 넣어야죠 뭐. 경험을 계속 넣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한계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쨌든 내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손에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만큼만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새로운 경험한다고 하지만 전혀 다른 경험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끼님도 뭐 다양한 경험을 했겠지만 저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거는 엄청 이렇게 일부일 뿐이고 맞아요. 더 많은 거를 알았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되게 늘 하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이 이제 정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정보가 엄청 많아진 거에 반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이고 또 그 많은 정보가 있어서 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것도 진짜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그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무력감이랄까? 그래서 오는 무력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거를 다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쵸. 다 따라갈 수 없죠. 그래서 그게 딜레마이지 않나. 그걸 다 따라갈 수 없지만 그 많은 경험을 해야 우리는 우리 찾을 수 있고 하지만 또 그거를 다 못 쫓아간다.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야 되긴 하는데 그게 뭐 엄청 다양한 서로 다른 경험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좀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인들이 직장을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는데 그 직장 생활 안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인간관계를 이때는 이렇게 말해보고 저 때는 저렇게 말해보고 저는 그것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직장을 다니고 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만나는 것도 다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 경험을 위해서 갑자기 막 다 때려치고 막 여행을 가야 되고 막 저는 꼭 그게 꼭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걸 시도해보는 거? 그건 다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로 출근길에 내가 맨날 가던 출근길 말고 조금 뭐 일찍 나와서 살짝 돌아가는 걸 해봤다. 그럼 저는 이것 자체로도 되게 그분한테는 엄청 큰 시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아침 출근길이라는 그 급박하고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기 위해서 내가 시도하고 도전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날 하루는 어땠는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좀 산뜻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면 나한테는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나는 좀 이렇게 좋은 자극이 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난 그랬더니 아침부터 힘이 너무 빠져서 나 힘들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작게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보다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던데. 맞습니다. 오늘은 맞지 않은 경험이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늘 마음속에 좀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대학원 생활을 되게 힘들게 했대요. 교수님이 정말 일 중독이야. 정말 왜 노니? 왜 쉬니? 라고 말씀하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그분이 저희 남편한테 해줬던 말 중에 정말 딱 하나가 남는 게 자기의 풍선을 키워야 된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풍선을 자꾸 조그만한 풍선으로 자기를 냅두지 말고 더 불고 더 푸시해서 더 큰 상황 속에 더 큰 풍선이 되도록 자기를 한번 몰아놔봐라.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조그만한 일 할 때 너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거다. 자기 한계치를 늘려라 이런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나의 한계,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이 풍선이 늘리다 터지면 어떡하려고.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풍선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요새 운동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PT 갑니다. 아, 자기를 튼튼하게 하는 게 어쨌든 네. 풍선이 터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군요. 네네네네네네. 아, 그러면 쫀쫀한 요즘에 풍선으로. 새로 시작한 네. 일이 많죠. 있나요? 많습니다. 많아요? 많아요. 왜 맨날 이렇게 새로 시작하지? 한번 많습니다. 소개해줘 보시죠, 그러면. 일단은 네. 제가 지금 일단은 영어 공부를 새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시험을 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새로 시작하는 것 중에 영어 공부. 아, 이게 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물론 처음 시작은 시험이었는데 그 엊그저께 제가 그 리틀 프레스 페어라는 독립출판 그 박람회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네. 거기에 그 한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는 외국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이런 진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 진 만들기 강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유창하게 영어를 하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100개인데 거기서 2개만 얘기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내가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언어로도 표현할 줄 좀 알아야겠다. 그렇게 맨날 잡지 하면서 잡지조차도 영어로 내가 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속상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최근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이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 날부터 제가 축구를 합니다. 축구, 제가 저희 동네에서 그 시민 축구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 당선이 됐어요. 뽑혔어요. 그래서 요 축구를 시작하려고 하고, 또 뭐 일도 뭐 여러 가지 맨날 저는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도 또 뭐 새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네네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네. 그래도 저는 요거는 약간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네네. 저도 근데 솔직히 그때 예끼님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푸시로 작업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잡지를 만들 때 영어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가 안 쓰려고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생각하는 그런 타겟층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차피 제 지인한테 나눠주는 용어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읽었으면 맞아요. 좋겠다고 생각을 한 맞아요. 부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물론 그때 이제 다음 잡지를 그때는 생각하고 있었어. 다음 잡지를 지금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진짜 영어를 안 쓰는 잡지를 만들어 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영어랑 너무 친숙한 거예요. 맞아요. 제2외국어 막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만국 공통어 막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히려 안 써도 되는 거에도 영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게 약간 시대에 역행하는 얘기일 수도 알겠지.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되면은 다시 원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막 보면은 진짜 한국 메뉴판인데도 다 영어로 써 있고, 맞아요. 그거 너무 진짜 막 그냥 맞아요. 사람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맞아요.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조금 경각심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매우 그게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은 화두가 소통이나 이런 맞아요. 건데, 그런 거를 제한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이런 인사동 이런 데 가면은 한국어로 된 그런 영어 간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도 이제 나중 세대에겐 익숙한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쵸.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막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영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저도 되게 동의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이러는 것도 다 좋고 이제 그런 걸 언어를 통해서 다른 거를 알려주고 이런 거는 되게 좋지만 그거를 따라올 만큼의 사회가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도 되게 좀 관심 가져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아니 저는 제가 영어 선생님으로 잠깐 일을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모국어가 이미 한국어잖아요. 모국어가 있는 상태에서 타 언어를 배우려면 모국어가 탄탄해야 돼요. 그쵸. 한국어가 돼야지 영어 공부를 애들이 잘할 거거든요. 근데 보면 애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한국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어 단어가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아예 정말로 바이링구어라고 하죠. 막 언어 자체를 처음부터 2개 국어, 3개 국어가 모국어로 잘할 게 아니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때까지는 모국어를 탄탄하게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탄탄하면 그 위에 영어를 쌓는 건 엄청 쉽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영어 한다고 하면 진짜 연계국어 마냥 정말로 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사실 연계국어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그리고 요새 만약에 많이 화두로 대도 되는 게 그런 문해력 문제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단어나 문장들이 많아요. 이거를 모른다고 이런. 근데 또 이제 우리의 생각과 또 이제 다른 세대의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 그냥 찾아서 알아보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이게 안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의 그런 선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는 계속 쓰던 단어를 쓰던 문장을 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단어를 접할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접하는 게 솔직히 진짜 책밖에 없거든요. 요새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의식적으로 더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책에서 모르는 단어를 만날 때 요새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는 재미가 좀 있어요. 네네네. 근데 내가 국어사전을 진짜 언제 마지막으로 찾아봤지? 이게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표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더 많은 단어랑 그렇게 뭉뚱그려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많은 단어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뭉뚱그려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조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모든 내가 이런 상황들을 다 이제 합쳐서 난 그냥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화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안에 있던 그 짜증에도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너무 얘가 막 얘가 너무 이제 귀찮게 잘난 척해서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정말 귀찮게 해서 짜증이 나거나 그런 거가 수많은 감정인데 사실은 그거를 다 그냥 하나로 이렇게 치환해버리니까 이제 결국에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짧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새는 메신저를 많이 쓰고 이런 거 줄임말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르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이제 표현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늘려가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근데 제가 교육하는 입장도 아니고 이런 거를 어디다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자기가 의식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언어 얘기로 왔잖아요. 이 언어가 저는 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문장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되게 동의하는 말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생각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언어 쓸 수 있는 언어와 단어가 많아야지 그 사람의 생각도 더 많이 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완전 아기 때 진짜 1살, 2살, 3살 이럴 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그게 언어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이래요. 언어를 배우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다양한 언어를 알고 있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이렇게 담아내는 거는 나를 아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